꼭 한 달에 5kg를 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5가지를 잘 기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삭하게 구운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먹으면 건강에 제일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아요. 자, 단백질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고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많아요. 성공했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거 50%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물은요, 우리 인간에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물 너무 과하게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인들은 만성 탈수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물도 적게 먹거니와 그다음에 또 커피라든지 청량음료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이뇨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이 더 필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은 하루에 예전에 2리터라고 얘기했는데 1.5에서 2리터 이렇게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신진대사를 올리는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가 다이어트에서 물의 섭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뇌는요. 배가 고프다, 뭔가 먹어라 라는 신호가 잘못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몸에서 물이 필요한데 뇌에서는 물과 음식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좀 뭔가 먹어라. 그게 물이었는데 우리 뇌에서는 잘못 판단을 해서 그거를 음식으로 오판을 하고 또 음식을만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금 배가 고플 때도 아닌데 음식이 생각이 나고 음식이 막 땡겨? 그러면은 시원한 물을 한 컵 드시고 좀 있다가 그런 배고픔이 가셨다. 그러면 그건 가짜 식욕이에요. 그래서 가짜 식욕을 때려잡는데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좋은 곳이 바로 시원한 물 한 잔입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1.5리터 정도를 드시고 정말로 배가 고플 때 먼저 물 한 잔을 드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WHO에서 건강하게 몸에 무리 없이 빼는 몸무게는 일주일에 0.5kg씩 한 달에 2kg 정도다라고 밝힌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2kg 뺀다 그러면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좀 성에 안 차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달에 5kg 정도 그리고 체중의 5 내지 10% 정도를 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한 달에 5kg를 빼는 걸 저는 절대 권장하진 않지만 꼭 한 달에 5kg를 빼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 5가지를 잘 기억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는 거예요. 정제된 탄수화물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정제된 탄수화물은 그만큼 다이어트의 적입니다. 잘 갈아낸 우리가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까지 음료수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맛이 나는 음식들은요.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리고 이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이 혈당을 잡아내리면서 남아있는 잉여 칼로리와 당분은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이 한 달에 5kg 빼는데 1번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을 끊는데 성공했다면 한 달에 5kg 빼는 거 50% 성공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의 섭취입니다. 자, 단백질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고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소화가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말고도 식물성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 많아요. 저는 아침에는 거의 탄수화물을 먹지 않습니다. 주로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식사를 하고 나가고 이런 방식을 환자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려요. 단백질을 먹고 나가면 점심, 저녁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일 수가 있었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이 됐다. 또 단백질은요, 소화를 시키는데 탄수화물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잘 드시면 속이 그득하고 포만감이 생겨서 점심, 저녁까지 소식을 할 수 있는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단백질 중에 뭐가 제일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첫 번째 콩류를 말씀드려요. 콩류 중에서는요, 그냥 대두 자체를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낫또, 그리고 두부,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 중에 이 콩류는요, 상당히 좋아요. 당 성분을 넣지 않고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요. 우리가 콩보다는 또 두부를 만들면 훨씬 더 흡수가 빠른 거로, 단백질 흡수가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낫또 같은 경우는 단백질을 먹으면서 생유산균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죠. 또 무가당 두유 같은 경우는 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고 다니다가 배고플 때, 급할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콩류는 정말 좋은 식물성 단백질이고요. 두 번째는요, 계란이에요.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이죠. 단백질 지수도 최고고요.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식사 시간에 계란을 미리 준비했다가 먹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을 말씀드릴게요. 유제품에서 나온 단백질 중에 추천드리는 건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예요.
그리스 지방에서 농축된 요거트로 만든 것이 그릭 요거트인데요. 여기다가 당을 넣지 않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정말 꾸덕꾸덕하고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요거트예요. 그래서 이 그릭 요거트를 제대로 잘 고르셔야 돼요. 당 성분이 없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이렇게 요거트를 만들다 보면 당 성분이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당 성분이 최대한 적은 것으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치즈예요.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진 이런 치즈 있죠. 보관도 편하고 맛도 좋고 식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포만감도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스트링 치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에 상당히 좋은 식품이고 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가 있어요. 스트링 치즈를 고를 때는 자연, 천연 스트링 치즈를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단백질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요. 버섯 아주 좋아요. 버섯은 뭐 산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시금치에도 단백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뽀빠이가 시금치 먹고 힘내는 것도 단백질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아침에 충분히 드신다면 점심 저녁까지도 소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한 달에 5kg 빼는 습관들을 말씀드리자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식사 어떻게 하세요? 바삭하게 구운 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먹으면 건강에 제일 안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제일 안 좋아요. 그리고 빨리 먹고 나가게 만든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딱 말아서 우아하게 먹고 나가는 것, 이것도 혈당을 어마어마하게 높입니다. 자,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만듭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무엇이냐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을 말해요.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리는 음식들은 다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갖게 되는데 혈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면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잡아내려요. 그럼 뚝 떨어집니다. 자, 7시, 8시 정도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갔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극심하게 배가 고파요. 그래서 막 초콜릿을 또 먹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또 점심 시간 되면 또 배가 고파요. 이게 혈당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혈당이 보통 식전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만 쟀었는데, 우리가 식후 1시간 반의 혈당을 재기 시작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서 쭉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또 먹게 되고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또 올라가죠. 그래서 뾰족뾰족하게 쇠모처럼 생겼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는요, 이 비만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더 나쁜 것은 무엇이냐면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혈관의 내피세포에 가서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강한 트라우마를 줍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입은 혈관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혈소판 등의 물질이 달라붙어서 혈관을 좁게 만들어요. 혈당 스파이크는요,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의 원인이다라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혈당 그래프를 둥그렇게 완만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시고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요. 식사의 순서도 처음에는 섬유질을 충분히 드시고 두 번째는 지방과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이런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가 있어요. 한 달에 5kg 빼는 네 번째 습관은요. 당 독소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입니다. 이 당 독소는요, 최종 당화산물이라 해서 우리 몸의 세포에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우리 몸의 대사를 망가뜨리고 노화와 비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당 독소가 낮아야 다이어트도 잘 되고 노화도 방지되고 질병도 막을 수가 있어요. 당 독소는요, 물 없이 높은 온도에서 굽는 음식에서 많이 생겨요. 직화구이가 그렇고요. 또 튀김. 이런 데서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굽고 튀기고 이런 음식보다는요, 100도씨 물에서 끓여 먹거나 그리고 삶고 데친 이런 음식들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당독소가 높은 이런 음식들을 피하시고 당독소가 낮은 음식들을 찾아서 드신다면 건강과 다이어트를 지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요, 우리가 망가진 우리의 현대인들의 대사를 바로 잡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해가 뜨면 먹고 움직이고 그리고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아주 단순한 것인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숙제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깨어서 먹고 야식도 먹고 낮에도 자고 이렇게 생활 리듬이 깨져 있는데 이 간헐적 단식을 잘 지킨다면 건강과 다이어트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을 합니다. 12시간 공복과 12시간 식사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식사를 했다면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걸 성공하셨으면은 14대 10, 16대 8까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해주신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 건강도 지키는 이런 습관이 될 것입니다. 아침 식사가 그날의 다이어트 성패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정말 제가 추천드린 거 하나는요. 비타민 A, B, D, E 뭐 다 있습니다. 각종 뇌와 눈에 좋은 영양소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아침 식사가 그날의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 좋은 소리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찜찜하시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잘하는 건 똑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아침 식사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식사 순서도 주의해서 드셔야 돼요. 식사 순서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신다면 처음에 야채부터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통곡류라든지 이런 거를 드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요, 액체류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액체류, 목 넘김이 쉽다고 요즘에 액체류 많이 드시게 되는데 후루룩 먹고 나가는 것들이 많이 발전을 했어요. 알파벳 주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 음료부터 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 뒤에 당 함량을 한번 보세요. 당의 함량이 높은 것들이 상당히 많고 당이 적으면 또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요, 액체로 된 것보다는 고형식,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중요해요. 씹어서 먹는 음식은요, 우리가 천천히 혈당을 올리게 하고요, 또 저작근을 활성화시켜서 뇌를 깨우기 때문에 아침에 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간헐적 단식을 만약에 했다. 그러고서 그 첫 끼가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그 간헐적 단식을 깨는 그 첫 끼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혈당 스파이크가 더 안 나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깨는 시간, 또 그날의 첫 끼를 먹을 때는 철저히 더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요즘은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을 안 드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아침을 꼭 드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아침을 드신다면 이렇게 드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침을 꼭 드셔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탄수화물 중독이 심한 분들은 아침을 드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안 드시고 나가면요, 분명히 또 어디선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침을 단백질 위주로 드실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른 비만 환자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고 영양소 섭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침을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침 식사를 이제 추천을 할 때 처음에는 계란이에요. 계란은 뭐 완전 식품이니까 아침에 준비해놨다 드시고 나가면 아주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고요. 우리 속을 아주 든든하게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점심까지 아주 좋은 포만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정말 제가 추천드린 거 하나는요, 양배추예요. 아침에 양배추 드시는 거 정말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는 속이 좀 불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양배추는요, 비타민 U라 그래서 위를 보호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배추로 만든 소화 기능 제제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양배추에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양배추는 충분한 섬유질을 채워주고요, 또 위를 보호하고요, 그리고 포만감도 주기 때문에 아침에 정말 좋은 식사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단백질과 양배추 그리고 각종 그 야채류를 같이 드시는 것이 아침에는 상당히 좋은 식사가 되겠습니다. 양배추는 야채니까 갈거나 해서 먹는 건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양배추를 뭐 생으로 먹는 것도 좋고 삶아서 먹는 것도 다 좋으니까 양배추는 그 자체로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계란은요, 정말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계란 한 개에는요, 6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은요, 하루 필요량의 단백질의 12%가 됩니다. 그럼 두 개를 먹으면요, 거의 25%가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요, 계란은요, 포만감을 많이 유지시켜줘요. 계란 먹고 나가면 정말 든든합니다. 그래서 계란은 정말 맛도 좋지만 우리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좋은 음식이고요. 세 번째는요, 영양소의 보고예요. 계란에는 비타민C와 섬유질만 빼고 모든 영양소가 다 있다. 비타민 A, B, D, E 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뇌와 눈에 좋은 영양소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결핍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계란은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좋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부피에 비해서 다른 음식들보다 칼로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저칼로리 음식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계란의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계란을 주의해 드실 분도 있죠. 계란은 이제 뭐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은 누명을 쓰고 살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계란 성분 중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이 계란을 하루에 2-3개 정도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 후라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란을 충분히 섭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란을 드실 때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란 후라이를 하면요, 당독소가 조금 생기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구운 계란이나 계란 후라이에는 당독소가 조금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이 최고 좋긴 하지만 구운 계란이나 후라이도 좋은 식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아서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만약에 아침에 내가 정말 바쁘다,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배고파지는 음식,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착색료와 인공 합성물 뿐이에요. 먹으면서도 식욕이 막 땡겨요.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정말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혼자 사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보면 멋있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넣고 거기다가 과일도 넣고 해서 마지막에 윙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후룩 먹고 나가면 왠지 멋있어 보이고 왠지 건강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절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갈아 먹는 음식 주의하셔야 돼요. 그 갈아 먹는 음식에 야채와 단백질만 있다면 추천해요. 그런데 갈아 먹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 거기에다가 액상과당이나 과일 같은 걸 계속 첨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로 만들어서 목 넘김이 쉬운 후루룩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절대 저는 피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아침에 죽, 아침에 누룽지, 그리고 미숫가루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거 먹으면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음식들은요, 엄청나게 빨리 혈당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고형식, 그리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가 좋은 것이에요. 만약에 아침에 내가 정말 바쁘다, 후루룩 먹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 딱 하나 추천해 드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무가당 두유입니다. 무첨가 무가당 두유는요, 빨리 먹을 수 있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리고 포만감도 생기고 우리가 좋은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무가당 두유는 추천을 드리고요. 나머지 갈아서 먹고 나가는 주스 이런 것들 안 좋고요. 자, 제가 오트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오트밀은요, 좋은 음식이에요. 영양소가 상당히 좋고요. 곡류인데도 불구하고 단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10대 슈퍼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오트밀이 좋다고 하니까 오트밀 음료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당 성분을 한번 보세요. 당 성분이 높은 오트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오트밀은요, 먹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먹냐면 통 오트밀을 밤사이에 요구르트 같은 데 넣어서 불려 먹거나 아침에 오랜 시간 좀 불려놨다가 통 오트밀을 밥 같은 데 넣어서 같이 먹어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결국 오트밀은요, 영양소가 많이 있어서 다른 것들보단 낫죠. 그런데 오트밀을 또 갈아서 드시면요, 정제된 탄수화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오트밀을 갈아낸 것을 먹는 것, 오트밀을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먹는 것은요,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다이어트 식품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류를 갈아서 먹는 것은 정말 안 좋습니다. 목 넘김이 쉽게 갈아서 먹는 거 정말 안 좋고요. 그러면 단백질이나 야채는 갈아도 돼요. 단백질, 야채, 양배추 갈아도 됩니다. 여기다가 과일 넣지 마세요. 그래서 과일을 안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자꾸 과일을 넣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당이 들어가 있는 성분은 되도록이면 넣지 말고 갈아서 드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류, 과일류를 갈아서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피해되는 음식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스크림이에요. 방송인 서경석은요, 자기가 살찐 이유를 매일 밤마다 아이스크림 한 통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스크림은요, 탄수화물류, 그러니까 단맛 나는 것 빼고는 영양소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착색료와 인공 합성물 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을 차게 만들면은요, 단맛을 적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당을 넣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당, 더 많은 착색료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당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영양 성분도 거의 없어요. 탄수화물 외에는 영양 성분 없어요. 거기다가 섬유질을 넣겠습니까? 단백질을 넣겠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정말 피해 주셔야 될 음식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요, 옥수수 시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옥수수 시럽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연에서 나온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액상과당은 무엇이냐면요. 커피숍 가서 당 성분이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가 좋으니까 아메리카노를 딱 사가지고 나오면서 시럽을 꾹꾹 짜서 먹잖아요. 그 시럽이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요, 어마어마하게 혈당을 빨리 올려요. 일반적인 설탕은요, 포도당과 과당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액상과당은요, 이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흡수를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액상과당은 참 맛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먹으면 번쩍합니다.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고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찾게 되고 또 쌉니다.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싸니까 여기저기 음식에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액상과당이 들어있는 음식들 정말 피하셔야 되고, 이 액상과당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탄수화물이 땡기게 되니까 액상과당 피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인공감미료예요. 우리가 탄수화물이 나쁘다 하니까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에 인공감미료를 넣은 음식들이 상당히 많아요. 흔히 말하는 제로콜라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음식들을 먹다 보면 인공감미료에 또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제로콜라 먹는 분들은 일본 콜라 안 먹고 제로콜라만 먹습니다. 제로콜라에 인공감미료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감미료의 문제는 뭐냐면요, 공복 반응이라고 있어요. 제로콜라는요, 칼로리가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공감미료가 들어갔는데 입에서는 단맛이 있어서 먹었는데 위에서는 단맛이 없단 말이에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딱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단맛이 안 들어오니까 딱 포기를 해버려요. 이것이 몇 번 반복을 하고 나면요, 우리 몸에서는 더 공복 반응해서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게 되고 다음번 식사 때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복 반응,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인공감미료는 우리의 뇌를 속이는 거예요. 단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설탕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탄수화물을 먹게 만든 이런 동기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공감미료의 문제는요, 장내 세균의 문제예요. 포도당은 위와 소장을 통과하면서 딱 몸에 흡수가 돼서 장에 남은 것들이 거의 없게 되는데, 인공감미료는 위하고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장으로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감미료를 먹고 사는 세균들이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감미료가 많은 제로콜라라든지 이런 걸 먹고 나면 장이 안 좋아, 더부룩해, 가스가 많아졌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인공감미료는 장내 세균의 문제를 일으켜서 장기적으로는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인공감미료의 세 번째 문제는요, 단기간 먹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장기간 먹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공감미료의 문제는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로콜라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죠. 아주 단맛이 나는 일반 콜라를 먹다가 탄수화물을 끊기 위해서 제로콜라를 조금 먹다가 물을 먹는 것, 이거 아주 좋은 코스예요. 그런데 제로콜라만 매일 먹는다, 이거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정말 맛있죠.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또 식욕이 또 땡겨요. 먹으면서도 식욕이 막 땡겨요.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술이에요. 자, 우리는 술을 먹으면 폭식을 하는 분들을 저는 진료실에서 가끔 봅니다. 그래서 술은요, 식욕 준취에 문제를 일으켜서요, 더 많은 폭식을 유발을 해요. 술 먹으면서 먹는 안주들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는, 폭식을 유발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술의 나쁜 부분도 많지만 이 술이 다른 음식을 당기게 한다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정말 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 찾아오는 거의 모든 환자분들에게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밥을 먹는지를 다 적어서 환자분들께 이제 적당한 간헐적 단식 시간을 말씀을 드려요. 이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망가진 대사를 되찾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항노화, 그리고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해요. 자, 간헐적 단식은 크게 2가지 이론에서 출발했어요. 이 2가지 이론은요, 노벨상을 둘 다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가 굶으니까 기아에 시달리다 보니까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더라. 이것이 자가포식이에요. 이렇게 자가포식이 되니까 세포가 젊어지고 노화가 늦게 오더라. 이것이 자가포식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생체시계의 개념인데요, 생체시계는요, 우리 뇌에 있는 중추의 시계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해가 지면 밤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소화기에 있는 말초의 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하고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것을 싱크로나이즈, 이것을 맞추는 게 간헐적 단식의 기본 원리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자다가 깨어서 먹는 사람까지 저는 봤어요. 이렇게 먹고 아무 때나 자다 보니까 우리의
대사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은 점점 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굶는 거 상당히 좋고 생체 시계를 맞추는 거 상당히 좋은데 이 두 가지를 잘 맞추면 좋은 다이어트 습관이 되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 오래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2, 3일 정도 단식을 할 수는 없지만 하루 중에도 단식 시간을 만들어서 간헐적 단식에 준하는 효과를 얻자라고 만든 것이 이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단식 모방 다이어트, 이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이 정말 구분별하게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을 바로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의 최초 시작은요, 12대 12입니다. 12시간은 먹고 12시간은 굶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 식사를 하셨다면 저녁 7시까지는 음식을 먹는 시간이고 그 뒤로는 물 위에는 먹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성공하셨다면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고 그게 성공했다면 16대 8까지 저는 추천을 드려요. 16대 8 이상 하는 거는요, 조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적극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6대 8 정도 하면 2끼 정도 식사를 하시게 되는데 이 2끼에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면 다이어트도 잘 되고요. 또 건강도 지키고 노화도 막을 수 있고 질병도 막을 수 있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과일이 아주 핫 이슈입니다.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그냥 따로 분류된 과일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송에는 과당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과당은 간에 가서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과일을 완전히 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요즘 과일이 아주 핫 이슈입니다. 저는 정말 과일은 미네랄과 비타민의 보고이자 항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좋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일부 질병이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또 이 과일이에요. 과일 속에는 과당이 있어서 과당은 그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아요. 포도당보다 과당이 혈당을 좀 덜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일 속에는 과당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세요. 과일은 첫 번째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요. 우리가 바나나라든지 망고 이런 것들을 먹고 나서 혈당을 재보면요, 엄청나게 혈당이 올라가는 걸 봐요. 과당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안 올라간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과일은 포도당과 설탕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까지 만들어요.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과일은 혈당을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든다. 두 번째는요, 과당 자체의 문제입니다. 과당이 많은 과일은 그렇게 혈당을 많이 안 올려요. 그래서 과당이 많은 과일을 먹고서 혈당을 재보면 혈당 많이 안 올라가니까 안전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당은요,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어요. 과당의 대사 기전은요, 조금 달라요. 보통 포도당은요, 우리 몸에 흡수가 되면 인슐린을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세포 속으로 끌어내리게 되는데 이 과당은 췌장을 자극하지 않고 바로 간으로 직행을 합니다. 그래서 과당은 간에 가서 지방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과당은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어요.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은 요산도 높여요. 그래서 일부 환자들은 과당을 많이 먹은 환자들이 통풍에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당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즉각적인 인슐린을 자극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어서 결국은 당뇨로 가는 길을 만들게 됩니다. 자, 과일을 가끔씩 먹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당뇨 환자들은 알 거예요. 사과 반쪽, 뭐 단맛 나는 과일은 적게 먹고 단맛이 적은 과일은 좀 먹고 이런 것들을 아십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나는 뭐 탄수화물이 나쁘다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먹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포도당, 과당, 설탕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물과 섬유질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놀라죠. 과일이 탄수화물이에요? 과일은 그냥 따로 분류된 과일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과일은 탄수화물입니다. 과일을 드실 때 어떤 과일을 피하고 어떤 과일을 먹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일을 고를 때는요, 과육이 단단하고 물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단맛보다는 씁쓸한 맛이나 신맛이 있는 과일이 좋아요. 그리고 말린 과일 같은 건 피하시고 착즙 같은 건 피하셔야 돼요. 갈거나 즙으로 만드는 건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추천드리는 과일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아보카도고요. 두 번째는 베리류, 크림베리, 블루베리 같은 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몽, 네 번째는 레몬,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일은 아니지만 이제 과채로 분류되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은 괜찮은 과일들이에요. 이런 과일들은 적절히만 드신다면 아주 건강에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단맛이 많은 과일들 잘 아시잖아요. 그런 과일들, 망고라든지 바나나 같은 거 정말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과일을 갈아서 먹는 알파벳을 달린 어떤 주스. 과연 여러분들 과일 주스 또 알파벳 주스 드시고 살을 뺐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과연 그게 과일을 먹어서 생긴 효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그거 말고 칼로리를 줄였거나 과일 주스나 알파벳 주스를 먹으면서 다른 것들을 잘 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일을 매일 먹는 것은 썩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 복부 비만이 있는 분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요산이 있는 분들, 통풍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일을 완전히 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단맛이 많은 과일을 피하시고 단맛이 적은 과일을 드시고 절대로 즙이나 갈아서 먹지 마시고요. 말린 과일 안 좋습니다. 그리고 씹어서 우걱우걱 씹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과 자체는요, 그렇게 당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도당의 함량은 높지가 않아서 혈당을 많이 안 올려요. 이거는 제가 24시간 혈당 측정기를 몸에 부착을 하고 제가 실제로 실험까지 해봤는데 사과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사과들 너무 달아졌어요. 반쪽에서 한 개 정도 드시는 건 저는 추천을 드려요. 대신에 이거를 아침에 급하다고 갈아서 먹거나 즙을 내서 먹지 마십시오. 아침에 사과 하나 드시는 것, 그리고 다른 단백질류에다가 사과 드시는 것, 또 제가 많이 추천하는 무가당 땅콩 버터를 사과에 발라서 먹는 것, 상당히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요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너무 급하게 살을 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이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요 현상이 왔다고 너무나 침울해하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휴가를 앞두고 무슨 큰일을 앞두고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굶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굶으시면요, 정말 안 돼요. 굶으면은 우리가 다이어트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체중은 빠질지언정 몸은 완전히 망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방이 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굶는 다이어트의 문제는요,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요, 우리 몸이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뭐 배설을 하고 잠을 자고 이럴 때 쓰여지는 기초적인 에너지 소모를 말하는데요, 평상시에는 높게 유지가 돼요. 그러다가 운동을 하고 다이어트를 할 때도 높게 유지가 되는데 굶어버리면요, 우리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단식원에 누워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요. 안 먹었더니 피곤하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칼로리 소비가 그만큼 적어지는 거예요. 안 먹는 것과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게 서로 상쇄가 돼서 살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살이 빠졌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단백질,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려면요, 절대 굶으시면 안 돼요. 정말 잘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무조건 굶는다? 또 원푸드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뭐 포도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그걸 먹다 보면 질려서 적게 먹게 되니까 전체적인 칼로리가 적게 들어오니까 체중은 좀 빠지겠죠. 그런데 나중에 체성분 검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체중이 빠진 게 고스란히 근육만 빠진 게 허다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의 또 문제는요, 영양소 결핍이에요. 우리가 먹는 것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한 가지 음식만 계속 드시게 되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몸에 지방과 단백질이 거의 없는 과일만 먹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향후에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 잘못된 다이어트를 계속 반복하시는 분들은요, 마른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은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인데요, 마른 비만 정말 위험합니다. 여성분들, 최근에 제가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마른 비만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근육은 적고 지방은 많은데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내장 비만도 많이 쌓이고 근육이 너무 적어요. 정말로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른 비만은요, 지금은 젊으니까 그냥 외모상 괜찮으니까 지낼 수 있지만 향후에 40대, 50대, 중년, 노년으로 갈수록 여러 가지 대사의 질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조금만 다쳐도 크게 입원을 할 수가 있고 골다공증 같은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하는 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고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몇 달 살이 빠졌었는데 다시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우리 몸의 항상성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요요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은 너무 급하게 살을 빼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했다는 게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0kg 환자가 갑작스럽게 50kg를 뺐어요. 그러면 우리 몸은요,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 60으로 돌아가. 왜 50으로 뺐어? 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3, 4개월 뺐다가 다시 이제 60kg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몸의 항상성이고, 이 항상성이 정상인 것이고요. 항상성이 있어야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상성을 깨트리는 게 바로 이 급격한 다이어트예요. 요요 현상은요, 갑작스럽게 살이 빠질 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요 현상을 이제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약에 가져갔다면, 이 다이어트를 끝난 이후에도 이 건강한 습관을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3개월 다이어트에서 내 목표인 55까지 뺐으니까 이제 포기할래 라고 하면 고스란히 또 다시 60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이어트 기간 동안 체득한 건강한 생활 습관, 건강한 식습관을 그대로 꾸준히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단기간에 하고 끝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몇 년을 해도 문제가 없고 건강에도 좋은 이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3개월 동안 체중을 5kg를 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요, 그 뺀 체중을 6개월 이상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는 6개월 동안 60에서 55로 빠졌네, 55가 내 세팅 포인트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뺀 살을 6개월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6개월 동안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셔서 그 체중을 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기초대사량은 결국은 우리 몸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인데, 이 기초대사량을 높이면요,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요,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여러 가지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이에요. 이 단백질 섭취를 해야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단백질을 아침에 먹고 나가면요, 점심, 저녁까지도 과식이나 정제탄수화물의 욕구가 줄어서 다이어트가 잘 됐다는 이러한 연구들이 참 많아요. 두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식사 시간을 제대로 잘 같은 시간에 하셔야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이 적정한 수준에 잘 유지가 됩니다. 이때 먹었다, 저때 먹었다, 야식 먹었다 이렇게 식사 시간이 바뀌어버리면요,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초대사량은 결국 근육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올리셔야 됩니다.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근육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여성분들도 마른 비만이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고 검사가 나오신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은 꼭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근육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이러한 운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물이에요. 물을 잘 먹는 것도 기초대사량을 올리는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분 많은데, 물을 하루에 1.5 내지 2리터는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물을 잘 드셔야 신진대사가 제대로 잘 돌아가고, 그래서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다고 해요. 일부에서는 찬물을 먹으면 기초대사량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는 않고요. 낮 동안에 시원한 물, 찬물을 먹을 수 있다면 찬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수면입니다. 수면을 잘 취해야 기초대사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면은 정말 우리에게 다이어트와 건강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했더니 기초대사량이 올라갔더라.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됐더라.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면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은 꼭 포함해서 7시간 이상을 꼭 주무실 거를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요요현상을 제가 이제 항상성의 기본적인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요현상이 왔다는 거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제대로 반응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요현상이 왔다고 너무나 침울해하거나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 몸이 다시 이제 세팅 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천천히 내 몸을 달래가면서 다시 한번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현상이 왔다고 절대 포기하거나 좌절하시면 안 돼요. 당뇨 환자는요, 과일을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당분이 많은 이 과일들은 당뇨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휩쓸리지 마세요. 자기 체중의 10%만 줄여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당뇨 환자에게 과일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말씀드렸듯이 당뇨 환자는요,
혈당을 올리는 게 안 좋기 때문에 과일을 먹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교과서적으로 아예 식품 교환표에 나와 있습니다. 사과는 반쪽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이유가 이 과일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 설탕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당뇨 환자분들이 이 수박 많이 먹고 오셔가지고 혈당 많이 올라갔다고 막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당분이 많은 이 과일들은 당뇨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과일을 안 먹는 게 아니라 줄이시면 됩니다. 자, 당뇨 환자분들은요, 다이어트 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에서 당뇨 환자는 좀 배제가 됩니다. 당뇨 환자 조심하셔야 될 게 저혈당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당뇨 환자가 무리하게 운동하시다가 저혈당 빠져가지고 쓰러지셨다. 당뇨 환자가 너무 간헐적 단식을 심하게 하다가 쓰러지셨다. 이런 뉴스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당뇨 환자는요, 언제든지 자기가 저혈당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를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뭐 사탕을 넣고 다녀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당뇨 환자가 쓰러졌을 때 주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주스가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반증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요, 첫 번째는 간헐적 단식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간헐적 단식이 좋다 그래서 공복 시간을 길게 늘려가는 게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혈당에 빠지세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보다는 세끼 식사를 제대로 하면서 적게 드시고 적절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가 또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다가 고지혈증이 심해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당뇨 환자분들은 당뇨는 결국 혈관병이에요. 혈관에 미세하게 여러 가지 노폐물들이 쌓이고 혈소판이 쌓여가지고 혈관을 좁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중요해서 정상인들의 LDL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위가 160 이하면은요, 당뇨인들의 LDL 콜레스테롤의 정상 범위는 100 이하예요.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탄고지는 고기와 기름 먹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트랜스지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정말 당뇨 환자가 피하셔야 될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는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다이어트, 유행하는 다이어트에 휩쓸리지 마세요. 세끼 식사, 제끼에 식사하시고 적절히 칼로리와 영양소를 잘 맞춰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다가 또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무리한 운동, 공복에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비만은요, 이 100세 시대의 건강을요, 망치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거의 인생의 반을 비만으로 살게 되면요, 어마어마한 질병에 노출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과 노년을 건강하게 살려면요, 이 다이어트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체중의 10%만 줄여도 우리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을 막을 수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도 막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요,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이 건강과 다이어트를 한꺼번에 잡는 건강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